오늘은 아들이 차린 건축 디자인 회사의 개업식이 있는 날이에요. 회사에 도착하자 건물 밖까지 화환이 길게 늘여져 있었어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이 보낸 화환도 많더군요. 아들의 개업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생각에 제 어깨가 절로 올라가는 기분이 들었죠. 아버님, 세상에 화환 좀 봐요. 아이고, 끝이 안 보이는구나. 우리 손자 대박 나겠네. 지난달에 인테리어 잡지에도 크게 났잖아요. 아들 인터뷰도 나오고. 애미가 아주 신이 났구나. 보기가 좋아. 괜히 제가 더 들뜨는 거 있죠? 참, 아버님 다리 아프시죠? 얼른 가서 앉아요. 로비에 들어서자 상쾌한 향이 기분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들은 손님들을 지정된 자리로 안내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제 순서를 기다려 초대장을 보여주려는 찰나 행사장 앞쪽에 있던 아들의 비서가 저와 아버님을 알아보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정 비서님 오랜만이네요. 손님이 참 많네요. 네, 업계분들도 많이 오시고 언론에서도 오셨어요. 대표님은 지금 행사 마무리 체크 중이라 할아버님과 어머님 오시면 저에게 안내 부탁하셨습니다. 이쪽으로 모실게요. 비서의 안내를 받고 걸음이 느린 아버님을 살짝 보조하며 회사 로비 한가운데 마련된 행사장으로 향했어요. 임시로 설치한 무대 바로 앞쪽,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제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TV에서 보던 유명인도 있었고 언론사 로고가 박힌 카메라를 든 기자들도 꽤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구나 새삼 놀랐어요. 시간이 조금 흐르자 제 주변을 비롯해 대부분 자리가 꽉 찼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자 사회자가 진행을 시작했어요. 준비된 영상자료 플레이가 끝나자 아들이 무대 가운데로 등장했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을 차려입은 아들은 오늘따라 더 멋져 보였어요. 아들이 등장하자 여기저기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도 휴대폰을 꺼내서 이 순간을 몇 장 담아봅니다. 옆을 쳐다보니 아버님도 본인의 휴대폰으로 이리저리 사진을 찍고 계시네요. 이제 막 30살이 됐는데 어엿한 건축 디자인 회사의 대표가 된 아들. 우리 아들은 대학 때부터 해외 유명인의 집이나 건물을 디자인해서 상을 받았고 지금은 업계가 주목하는 젊은 디자이너의 손꼽히는 존재가 됐어요. 인테리어 잡지에도 여러 번 실릴 정도로 유명했죠. 언론에서는 우리 아들을 금수저 천재 건축 디자이너라고 부르더군요. 요즘엔 집안 재력을 수저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다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들을 금수저라고 부르며 날 때부터 다 갖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에게는 아들에게 아무런 수저도 줄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편 없는 여자, 미혼모의 아들, 저와 아들에게 늘 따라다니던 꼬리표예요. 저와 아들은 단둘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오랫동안 고단한 생활을 해야 했어요. 아들이 10살 때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여전히 힘겹게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20살까지 저는 평범한 집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는 우리 엄마 아빠. 빠듯한 형편이었지만 두 분은 제가 하고 싶은 건 늘 하게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철이 들면서 부모님에게 제가 얼른 취직해서 돈 벌어서 효도할 거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했었죠. 저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어요. 부모님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거든요. 20살 겨울, 전날 눈이 많이 와서 유난히 길이 미끄렀던 날로 기억해요.
모임에 다녀오던 부모님의 차를 맞은편에서 오던 관광버스가 미끄러지면서 덮쳤고, 엄마는 그 자리에서, 아빠는 병원에서 결국 그렇게 제 곁을 떠나셨죠.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모두 잃고 저는 살아갈 힘을 잃었어요. 몇 날 며칠을 부모님 납골당에 가서 울다가 지쳐 돌아오곤 했었죠. 꿈에라도 나타나달라고 빌어봤지만 야속하게도 부모님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점점 부모님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제가 아무리 울어도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49제까지만 슬퍼하기로 스스로 약속을 하고, 그 뒤로 저는 부모님을 마음에 묻고 다시 살기 위해 힘을 냈습니다. 부모님과 살고 있던 집은 전세였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끝나고 저는 원룸으로 이사를 했어요.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전문대도 조리 관련 학과를 갔지만 당장 돈을 버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컴퓨터 자격증을 몇 개 따서 대학 졸업과 동시에 작은 회사 사무직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를 생각할 겨를 없이 일을 하는 게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기도 했거든요. 제가 취직한 곳은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전체 직원이 15명 정도 되는 꽤 탄탄한 회사였어요. 여기서 몇 년 동안 바짝 일해서 돈을 좀 모으면 그때 다시 요리를 배워보자, 그렇게 생각했죠. 22의 어린 나이에 처음 겪는 사회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해서 깨질 때도 있었고, 어리다는 이유로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도 조용히 견뎌야 했어요. 제 하루는 온통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오직 실수하지 말자는 마음 때문인지 항상 몸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회사에서 제가 제일 어렸고 저희 부서에서 제 또래 여직원은 없었기 때문에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이사님이 저를 챙겨주고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한 번은 일이 밀려서 혼자 야근을 하게 된 날이 있었어요. 저녁을 나가서 사 먹을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돈이 아깝기도 하고 낮에 슈퍼에서 사왔던 빵으로 대충 때워야겠다 생각했죠. 근데 아까 퇴근했던 이사님이 도시락을 사들고 갑자기 사무실로 온 거예요. 아까 퇴근할 때 보니까 오늘 야근한다고 한 것 같아서요. 아직 식사 전이죠? 그렇긴 한데 빵 사온 게 있어서요. 그거 먹으면 돼요. 에이, 그런 걸로 때우면 되겠어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이리 와요. 같이 먹게. 네? 이사님 퇴근하신 거 아니었어요? 아, 나도 뭐 급하게 할 게 생겨서요. 밥 좀 같이 먹어줘요. 나 혼자 먹는 거 싫어요. 전부터 느꼈지만 이사님은 8살이나 어린 저에게도 늘 존댓말을 했어요. 사장님 아들이라고 들었는데 참 젠틀하다고 느꼈죠. 어린 제가 보기에 정말 어른스럽게 느껴졌어요. 저에게 이사님은 동경의 존재에 가까웠는데 이사님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사무실에서 단둘이 저녁 도시락을 먹은 뒤로 적극적으로 제 주변을 맴돌았어요. 주말에 저랑 같이 시장 조사 갈래요? 시장 조사를요? 제가요? 네, 저번에 보니 현옥 씨가 감각이 좋던데 같이 가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회사의 특성상 시장 조사가 중요하긴 했지만 주말까지 할 일은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급한 일도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무려 이사님의 제안이라 거절할 수가 없었죠. 빨리 끝내고 집에서 쉬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나갔지만 그날 밤 늦은 시간이 돼서야 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이사님과의 시장조사는 말만 시장조사였지 사실은 데이트에 가까웠어요. 처음에는 뭐지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같이 다니다 보니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죠. 평소에는 말이 없는 제가
그날은 별 이야기를 다 했던 것 같아요. 어색함을 풀어보려고 뭐라도 얘기를 해야겠다 싶었는데 부모님 이야기까지 해버렸더라고요. 집에 와서 하루를 되돌아보니 일을 한 게 아니라 데이트를 한 것 같았어요. 처음엔 그저 제 착각인 줄 알았어요. 부모님도 없고 전문대를 겨우 졸업한 저를 잘난 사장아들이 좋아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사님의 태도가 완전 바뀌었어요. 저에 대한 호칭도 현옥 씨가 아닌 현옥이가 되어 있었고 존댓말 대신 더 친근한 반말을 해왔죠. 약속하지 않아도 주말을 함께 보내게 됐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이사님과 사귀게 되었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이사님은 결혼하자고 노래를 불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독한 외로움 때문에 저에게 다가와준 그 마음을 덥석 잡았던 것 같아요. 사장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 아무것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은 준비도 안 됐고요. 걱정 마. 아버지 너 좋아하셔.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결혼하자, 응? 사장님이 허락하시면요. 22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만난 8살 연상의 남자친구는 추진력이 장난 아니었어요. 자신만 믿으라며 따라오라고 했을 때는 감동까지 받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을 한 번에 잃고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서늘했던 마음을 그 사람이라면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에게 온전히 기대고 싶었던 거죠. 다만 이런 저를 그 사람의 아버지, 사장님이 받아줄까, 그게 가장 고민이었어요. 하지만 의외로 사장님은 저희의 결혼을 바로 승낙하셨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간 날, 남편이 담배를 피우러 나간 사이 사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현옥이는 내가 면접 때부터 눈이 많이 갔지. 어린 친구가 참 속이 깊어 보였거든. 준수 저 녀석 어렸을 때 지엄마 병으로 보내고 내가 마음이 아파서 오냐오냐 키웠어. 그래서 철이 많이 없어. 아니에요. 준수 씨가 얼마나 듬직한데요. 저한테도 정말 잘해주고요. 그렇게 봐주니 고맙네. 현옥이가 앞으로 준수 정신 차릴 수 있게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구나.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이제는 나를 아빠라고 생각하고 의지해주면 좋겠구나. 감사합니다.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아유, 아니다. 준수 녀석 생각하면 내가 더 고맙지. 잘 부탁한다, 현옥아. 내 며느리, 내 딸. 못 믿어온 아들과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시아버지의 반응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저 의뢰하는 인사치레 정도라고 생각했죠. 남편과 결혼을 하고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살고 있던 집에 들어가서 두 분을 내조하면서 사는 삶을 택했습니다. 이제는 저와 가족이 된 사람들을 위해 제가 좋아하는 요리를 하면서 지내는 것은 꽤 마음에 들었어요. 가족들의 칭찬을 받을 때면 자존감도 막 올라가는 것 같았죠. 결혼을 하고 시아버지가 지원해 주신 덕분에 낮에는 요리 학원을 다녔어요.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죠. 하고 싶은 일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몰라요. 몇 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한 덕분에 저는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따게 됐습니다. 여보, 저 자격증 땄어요. 아, 그래. 대단한 일 했네. 네?
아니, 기특하다고. 신나서 말하는 저에게 대답하는 남편의 말투가 어딘가 비아냥거리는 것 같았지만 처음엔 잘못 들었나 보다 했어요. 시험 준비한다고 요즘 신경을 못 써서 남편이 마음이 좀 상했나 싶어 눈치가 보였죠. 주말에 밖에서 데이트할까요? 바빠 죽겠는데 데이트는 무슨. 집에만 있으니까 회사는 알아서 잘 굴러가는 것 같지? 주말에 거래처 사장님들 접대 있어. 도시락이라도 좀 싸보든지. 네. 제가 솜씨발이 제대로 해서 당신 기 제대로 살려줄게요. 요즘 들어 툴툴거리는 남편의 모습이 신경 쓰였지만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남편이 거래처 사장님들을 만난다고 한 주말,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도시락을 쌌어요. 조리사 시험을 보면서 배운 모든 기술을 쏟아부어 나름대로 뿌듯한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비록 남편은 나가면서 고생했다는 인사 한 번 없었지만 아침 식사로 드신 시아버지가 몇 배로 칭찬을 해주셔서 그걸로 서운한 마음을 달랬어요. 그날 남편은 아주 늦은 시간이 돼서야 집에 돌아왔어요. 술이 떡이 된 상태로 겨우 돌아온 남편의 모습을 보고 시아버지는 혀를 차셨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편을 거의 끌다시피 해서 방으로 데려왔어요. 침대에 눕히고 꿈쩍도 안 하는 남편과 한참을 씨름해 겉옷을 겨우 벗겼어요. 나머지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서 양말만 벗기고 포기했죠. 겉옷에 있던 물건들을 꺼내 정리하려고 하는데 남편의 휴대폰에 알람 소리가 났어요. 순간적으로 방금 온 문자를 보게 됐고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오빠, 오늘 도시락 맛있었어. 다음에도 부탁해. 걔가 다른 건 못해도 요리는 좀 하네.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며 도시락을 또 해달라고 말하는 누군가. 내용을 보면 요리를 한 사람이 저라는 것도 아는 것 같았죠. 보낸 사람의 이름을 보니 경리 최양이라고 써 있었어요. 최양이라고 하면 저보다도 먼저 회사를 다닌 경리였어요. 나이는 저보다 4살 정도 많았고 늘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다니던 사람. 들리는 소문에는 회사의 남자 직원들을 여러 꼬셨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 이름을 여기서 볼 줄이야. 남편은 격려와 주고받은 문자를 지우는 수고 따위는 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숨기지 않았는데 그동안 몰랐다니. 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쭉 보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문자를 통해 사랑을 속삭이는 두 사람. 문자 속 남편은 제가 연애 때 알던 그 모습이었어요. 저에게 일이 있다고, 미팅이 있다고, 출장이 있다고 한 날의 대부분은 격려와 함께 불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오해는 아닐까, 읽고 또 읽어봐도 더 명확해질 뿐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속편하게 자는 동안 저는 뜬 눈으로 밤을 보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남편이 빌면 봐줘야 되나? 내가 남편한테 따지면 남편은 뭐라고 할까? 머리가 너무 복잡했어요. 다음날 일찍 시아버지는 친구분들 정기 모임에 나가셨고 저는 남편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물 줘. 마음 같아서는 찬물을 냅다 끼얹어 버리고 싶지만 꾹 참고 물을 가져다 줬어요. 한 컵을 다 마시더니 어제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듯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나 어제 어떻게 들어왔어? 잔뜩 취해서 그냥 왔어요. 누가 데려다 줬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래? 죽겠네. 해장국 좀 해줘.
한숨을 쉬어? 아, 이게 이제 바가지도 긁네. 이건 뭐예요? 제가 내민 휴대폰 문자에 정신이 번쩍 든 남편은 재빠르게 제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챘어요. 아이, 너 이제 내 휴대폰도 뒤지냐? 뭐 의부증 그런 거야? 다 봤어요. 발뺌하지 마세요. 경리 최양, 그 최양 말하는 거예요? 아, 다 봤다면서 뭘 또 물어. 네? 지금 바람핀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당당해요? 이거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내가 왜 다른 여자를 만났겠어? 다 너 때문이잖아. 아, 귀찮게 굴 거면 그냥 이혼해. 나야 너 아니어도 결혼할 사람 널렸는데. 근데 넌 그 아이에 가진 것도 없지. 근데 이혼까지? 이혼할래? 아니면 그냥 평생 모른 척하고 살래? 까놓고 우리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 1주년 때 혼인신고하자던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실컷 바람 피우다가 걸리면 결혼 생활 쉽게 정리하려고? 당신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 또 순진한 척. 너도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았잖아. 그냥 지금처럼 주는 돈이나 받으면서 살림이나 하고 살아. 나 여린 거 하나 봐줄만 했는데 영 재미도 없고. 네가 못해주는 거 밖에서 하겠다는 거잖아. 1년 넘게 몰랐으면 그냥 앞으로도 모른 척하고 살라니까. 결혼한 지 1년이 넘지 않았는데 둘 사이는 저와 결혼 전부터 시작됐었다는 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럼 왜 저랑 결혼했어요? 저 만나면서도 경리 만났으면서 왜요? 제가 그렇게 우스웠어요? 최양은 연애하기에는 끝내주는 여자야. 근데 최양이 우리 집에서 살림을 하겠냐? 근데 너는 할 것 같았거든. 그래서 너로 고른 건데, 아, 그냥 최양을 더 꼬실 걸 그랬나?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저렇게 당당하게 구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이 결혼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어요.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지금 제 모습을 보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시아버지가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오히려 저에게 비셨어요. 아가, 내가 잘못했다. 저 녀석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내가 아주 어떻게든 혼쭐을 낼 테니까 한 번만 나를 봐서 딱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아버님께는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저 사람, 저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밥할 사람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그 경리랑 1년 넘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어떻게 살아요? 아버님, 저 보내주세요. 더 비참해지고 싶지 않아요. 제발요. 눈물도 나오지 않는 제 모습에 아버님도 더는 어쩌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남편과는 갈라섰습니다. 서류상으로 부부가 아니었기에 별다른 정리는 필요 없었어요. 그저 제가 시집 올 때 가져왔던 제 집만 챙기면 됐죠. 아버님이 위자료라고 건넨 통장은 차마 거절할 상황이 되지 않아 그것만은 받아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당장에 머물 곳이 없어서 일단은 집을 구할 때까지 고시원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조리사 자격증이 있으니 어디 식당이라도 취직을 할 수 있을까 싶었죠. 며칠 동안 일할 수 있을 만한 곳을 찾다가 조건이 꽤 괜찮은 곳을 발견했어요. 면접을 보러 오라기에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음식 냄새가 역하게 올라오면서 자꾸만 토할 것 같았어요. 왜 이러는 걸까 싶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결국 면접은 취소하고 그 길로 산부인과에 갔어요. 검사를 받으며 제발 아니길 기도했죠. 축하드려요. 6주 됐네요. 이제 막 입덧이 심해질 거예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의사 입에서 임신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부터 아무런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의사의 축하는 저에게 축복이 아니었어요. 느껴지지도 않는 뱃속의 작은 존재가 벌써부터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상황을 회피하고 싶었지만 방도가 없었어요. 열흘 넘게 고민한 끝에 결국 이 일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전 남편과 만났어요. 그 사람은 제가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지 여전히 겉은 번지르르 했어요. 왜, 막상 내가 없으니까 허전해 미치겠어? 후회되지? 아니면 카드가 아쉬웠나? 그게 아니라 저 임신했어요. 지난주에 갔을 때 6주 차라고 했으니까 이제 8주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임신했다는 제 말에 전 남편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싸늘하게 바라보는 표정은 오히려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자기 아이를 가졌다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는 건지 기가 막혔죠. 그래서? 그게 다예요? 아니, 그럼 뭐 어쩌자고. 책임진다는 소리를 바란 건 아니었지만, 와, 당신 참. 아니, 막말로 내 애는 맞냐? 관심 없으니까 낳든지 지우든지 알아서 해. 전 남편과 만나고 돌아가면서 괜히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런 사람이었는데 대체 뭘 기대한 걸까? 이 생명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대로 낳는 게 맞는 건지, 지우는 게 맞는 건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당시의 사회 분위기상 미혼모가 혼자 애를 키우면서 살아가기에 만만치 않은 환경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2달 넘도록 제 뱃속에 있었는데 저에게 찾아온 생명을 버릴 용기는 더 없었죠. 결국 저는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더니 전 남편이 숨쉬고 있는 같은 지역에서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어요. 고시원을 정리하고 저는 엄마의 고향 근처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비록 아는 사람 한 명 없지만 오히려 그게 더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곳에서 운 좋게 저렴한 월세를 구할 수 있었어요.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아이를 곧 낳을 거라고 말씀드렸을 때도 별말 없이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일용직으로 식당을 돌아다니며 일했어요. 몸이 무거워지면서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지만 아이를 낳으면 당분간은 일을 할 수 없기에 정말 출산 직전까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출산 때도 남편이 보이지 않자 늘 수군거리던 주변 사람들은 제 사연을 궁금해하셨지만 저는 그저 애아빠는 없다고만 해야 했죠. 그렇게 꼬박 10달, 제 뱃속에서 무사히 자란 아이는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품에 안고 나니 낳기를 잘했다고 수천 번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나의 유일한 가족, 내가 평생 지켜줘야 할 존재, 어떻게든 잘 키워보겠노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23살, 처음 아이를 낳은 어린 엄마는 무척 서툴렀고 실수도 많이 했어요. 아들이 울면 왜 우는지 몰라 함께 울고 조금이라도 아파 보이면 제가 더 애가 탔죠. 정말 다행히 주인집 아주머니가 자식을 5이나 낳아 키우셨기에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저를 보면 큰딸이 생각난다고 하시면서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집에서 부업을 할 때면 저 대신 아들을 봐주시기도 했어요. 집에서 아들의 돌잔치를 할 때는 돌반지도 주시면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죠. 아빠 없는 아이라고 주변에서 손가락질 하면서 뒷말을 하면 주인집 아주머니가 늘 저 대신 호통을 치셨어요. 생판 모르는 남에게 이렇게 마음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도 배신을 당했던 저였는데 주인집 아주머니 덕분에 많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조금 자란 뒤에는 주인집 아주머니가 소개해 주신 집에서 가정부일을 하게 됐어요. 그 집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아이를 데리고 다니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정말 이악물고 악착같이 일을 했어요. 밤이고 낮이고 평일이고 주말이고 할 것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무조건 가서 했어요. 집에서는 잠들기 직전까지 부업 일을 하면서 1분 1초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만 생각하면서요. 저를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더 이상 저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떠들지 않았어요. 아이가 유치원에 가게 됐을 무렵에는 시아버지가 주신 위자료 남은 것과 그동안 모은 돈을 합쳐 시장에서 작은 식당을 하게 됐어요. 인테리어 같은 건 꿈도 꾸지 못하고 이전 모습 그대로 운영해야 했지만 당장 내 아이를 데리고 눈치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봐. 선물이야. 어머 세상에, 우리 민호가 그렸어? 우리 민호는 나중에 화가가 되려나? 제가 봐도 아이는 그림을 정말 잘 그렸어요. 가게 벽 한쪽에 아이가 그린 그림들을 붙여놓으며 우리 아들 나중에 그림 공부시키려면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제 행복이었죠. 아들이 초등학생이 되면서 가끔 아들의 모습에 놀랄 때가 있었어요. 하루는 식당 문 앞에서 뭔가를 열심히 그리더니 저에게 보여주더군요. 엄마,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좋겠어. 여기 좁아서 지나갈 때 맨날 힘들잖아. 이렇게 하면 더 이동하기 좋을걸? 어머 세상에, 이거 민호가 다 그린 거야? 식당을 인수받을 때 구조를 몇 년 동안 바꿀 생각을 못하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아들이 보기에는 답답했나 봐요. 초등학생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아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큰 마음 먹고 낡은 테이블과 의자를 버리고 새 것으로 단장했습니다. 긴가민가 했는데 아들의 그림대로 배치를 했더니 정말 식당이 2배는 넓게 느껴졌어요. 바쁜 점심 저녁 시간에 손님들이 와도 전처럼 꽉 찬다는 느낌이 없었죠. 단골 손님들도 너무 좋다며 칭찬을 해주셨어요. 매달 조금씩 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가게를 꾸미는 것도 꽤 즐거운 일이었어요. 아들도 이 시간을 좋아했고요. 공간이 바뀌니 찾아오는 손님의 연령대도 다양해지고 장사도 더 잘 됐습니다. 이게 다 똑똑한 아들 덕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어요. 서울로 소풍을 간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 응급실에 있다고요. 응급처치는 받았지만 아들과 사고가 날 뻔한 차량 주인이 꼭 저를 봐야겠다고 했다면서요.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을 인솔해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먼저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당장 서울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놀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죠. 2시간 걸려 병원에 도착을 했더니 무릎에 거즈를 붙인 아들이 졸린지 눈을 껌뻑거리고 있었고 그 옆엔 웬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분인가 싶었죠. 민호야 괜찮아?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데.
차 조심하라고 했잖아. 어디 좀 봐. 이거 인형 엄마가 사준 거잖아. 그래서 빨리 주우려고 뛰어갔는데 할아버지가 도와주셔서 바로 병원에 왔어. 뭐? 그랬어? 저희 아이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다고 많이 놀라셨죠? 어? 아이와 함께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확인하고 순간 놀라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바로 10년 전, 저와는 인연이 끝난 전 시아버지였거든요. 현호가 잘 지냈니? 항상 네 소식이 궁금했단다. 그리고 현호가 민호, 준수 아이 맞지? 확신에 찬 시아버지의 말에 저는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단번에 민호를 알아보신 눈치였죠. 그런데 어떻게 저희 민호랑 아버님이... 오늘 거래처 사장이랑 식사 약속이 있어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 신호등 앞에서 신호가 바뀌길래 가려는데 갑자기 길을 건너던 아이가 되돌아와서 인형을 줍는 거야. 깜짝 놀라서 멈췄더니 차랑 부딪히기 직전에 아이가 넘어져 버렸지. 놀라서 나가보니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꼭 저만할 때의 준수가 내 눈앞에 있었거든. 정말 소름이 돋았어. 일단은 넘어진 상처를 치료해야 했기에 아이 인솔자에게 말하고 병원에 같이 갔어. 아까부터 졸려 보였던 아들은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코까지 골면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시아버지의 눈빛이 어딘가에 철러워 보였습니다. 설마 싶어서 이름을 물어보니 주민호라고 하더구나. 순간 네 생각이 났단다. 성씨가 흔한 것도 아니고 설마 하면서 이게 무슨 인연일까 싶어 담임 선생님에게 부탁해 너에게 연락을 했어. 아이 엄마가 너이길 바라면서 기다렸는데 기적처럼 네가 와준 거야. 아버님,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준수 씨랑은 상관없어요. 준수 씨는 아이가 태어나는지 어쨌는지 모를 거예요. 죄송하지만 준수 씨한테는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이야기하고 싶어도 이젠 할 수가 없구나. 전 시아버지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버리고 잘 살기를 바란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되라고 생각한 적도 없었거든요. 너와 헤어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 격리를 집으로 들이더구나. 아휴, 개차방 같은 놈. 그래도 자식이라고 현옥이 너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런데 지 복을 지가 차버리고 더 이상 나도 참견할 힘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어디 한번 살아보라고 포기를 했었다. 둘이 살림을 차리더니 맨날 돈만 써댔어. 둘 다 회사에는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 여기저기 놀러만 다녔지. 이렇게 회사도 안 나올 거면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고 했더니만 폭언까지 하더구나. 그날도 나랑 심하게 말싸움을 하고 그 둘은 여행을 떠났어. 그리고 더 이상 돌아오지 못했지. 음주 상태로 가드레인을 어찌나 세게 들이받았는지 차가 뒤집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둘 다 떠났단다. 아무리 철이 없고 말을 안 들어도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아버님은 무척 힘든 날들을 보내야 했대요. 삶을 살아갈 의욕도 잃고 어쩔 줄 몰라 했다고.
하지만 회사에 책임져야 할 직원들이 있었고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일에 몰두하면서 잊으려고 노력하셨대요. 그렇게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더니 지금은 사업체가 커져서 직원도 수십 명이 넘게 됐다고요. 그렇게 일에만 몰두했더니 돌아보니 회사 규모가 많이 커졌단다. 업계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회사는 이름을 얻었고 돈도 셀 수 없이 많이 벌었지만 마음은 늘 허전했단다. 그럴 때면 현옥이 네 생각이 간절했어.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염치가 없어서 찾을 생각조차 못했구나. 이렇게 지낼 줄 알았더라면 내가 진작에 널 찾는 건데. 너도 참 야속하다. 아이를 낳아놓고 어찌 나한테 한마디도 없었니? 그때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준수 씨한테 찾아갔었어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군요. 낳든지 지우든지 알아서 하라고. 자기 아이인지 어떻게 아냐면서요. 저는 10년 전 아이를 낳기 전 남편을 찾아갔던 일과 그 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했는지 전 시아버지에게 모두 이야기했어요. 저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지 황망하게 떠난 아들에 대한 생각 때문인지 아버님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을 흘리셨어요. 제 이야기가 모두 끝나자 제 두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현호가 너무 늦었지만 고맙다.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낳아줘서.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키워줘서 정말 고맙구나. 혼자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제 아이잖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고마워하실 것도 미안해하실 것도 없어요. 아니야.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어떤 일인지 말하지 않아도 다 느껴져. 현호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너와 민호에게 도리를 다할 수 있게 기회를 다오. 이렇게 내가 부탁하마. 오늘 민호를 만난 게 정말 나에게는 기적인 것 같아. 살아갈 이유를 찾은 것 같구나. 응? 현호가. 아버님의 간절한 부탁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저는 그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님은 민호가 자신의 손자라는 것에 단 한 채의 의심도 없었지만 법적 상속을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했기에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어요. 아들과 비교할 수 있는 샘플이 아버님뿐이라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다고 했지만 결과는 높은 확률로 혈연관계에 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버님은 민호와 만난 그날부터 매일 저희 식당에 오셨어요. 낯가림이 심한 아들도 웬일인지 아버님과는 금방 친해지더군요. 피가 끓는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동안 아버님은 살고 계신 아파트의 다른 동에 저희가 살 수 있는 집을 미리 마련해 두셨어요. 하루라도 빨리 올라오라고 하셨지만 저는 식당을 정리하고 아들의 학교 문제를 처리한 후 서울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서울 집에는 더 손댈 것도 없이 모든 것이 갖춰 있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여기서 사는 거야? 서울에서 우리 민호 하고 싶은 공부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야. 할아버지도 자주 만나면서 재밌게 살자. 서울 좋아? 응, 좋아. 소풍 왔을 때부터 서울 좋았어. 구경할 것도 많고. 자신의 방을 보며 아들이 좋아하는 사이 시아버지가 장을 한가득 봐서 오셨어요. 아버님, 뭘 또 이렇게 많이 사오셨어요? 이사 와서 정신도 없을 텐데
당분간 먹을 것만 좀 샀어. 우리 민호 많이 먹고 잘 커야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만나놓고 서로 반가워하는 두 사람의 모습에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아들도 할아버지가 생겨서 무척 좋아하는 것 같았죠. 자, 이 카드 바꿔라. 내가 말했잖니. 너희 둘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앞으로는 이걸로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민호 공부시키고 싶은 거 다 시키거라. 아니에요, 아버님. 이미 집 해주신 걸로 충분해요. 저도 가게 알아보고 있어요. 아유, 가게는 무슨. 보니까 민호가 예술 쪽 재능이 있던데 엄마가 옆에서 잘 도와주면서 키워야 되지 않겠니? 우리 둘 다 민호 한번 잘 키워보자, 응? 아들을 이유로 대시니 할 말이 없어져서 아버님이 원하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아버님의 식사는 제가 책임지기로 했어요. 자기 방의 가구 배치를 다시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신 아버님은 그날로 아이의 예술적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선생님을 수소문해서 과외를 붙여주셨어요. 방학에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세계의 유명 건축물과 예술작품을 보러 다닐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덕분에 아들의 세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졌어요. 아들 덕분에 저도 공부를 많이 해야 했습니다. 나이 들어 시작한 공부가 이렇게 재밌을 줄은 몰랐어요. 아들은 다양한 분야 중에서도 건축 디자인 쪽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아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유학 준비는 빠르게 이뤄졌어요. 아들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넘어가 적응을 한 뒤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저도 함께 따라가서 아들을 서포트했어요. 아버님도 초반에는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며 저희를 살피셨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 있는 동안에는 어학원에 다니며 영어 공부를 했어요. 아들이 성장하는 만큼 제 세상도 함께 성장했죠. 처음 미국에 왔을 때만 해도 내가 여기에 있는 게 현실이 맞나 얼떨떨했는데 정말 사람의 일이라는 게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아들이 대학생이 되고 저의 케어가 필요 없게 됐을 때 저도 아주 작게 사업을 시작했어요. 제가 잘할 수 있고 자신 있는 분야인 한식 요리 사업이요. 처음에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 입소문이 나서 현지인들도 많이 방문했어요. 어느덧 식당은 예약을 하지 않으면 올 수 없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어요.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성취감이었어요. 그동안 아들이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고 유명인들이 아들에게 의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뿌듯하고 기뻤지만 저의 요리를 먹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준다는 사실이 무척 짜릿했습니다. 시골의 식당에서 일할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저의 모습이 지금은 당연한 듯 느껴진다는 게 참 신기했어요. 이곳에서 계속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던 어느 날 아버님의 건강이 많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80을 훌쩍 넘은 연세이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됐죠. 그 얘기를 듣고 가게를 직원에게 넘기고 저는 한국으로 먼저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애정으로 돌봤던 가게를 정리하는데 하나도 아쉽지 않았어요. 당장 아버님의 건강이 걱정됐죠. 지금 제가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건 전부 다 아버님 덕분이니까요. 민호야, 엄마는 한국에서 할아버지를 좀 돌봐드릴게. 민호는 원하는 대로 해. 여기서 계속 살아도 좋고. 엄마, 나도 지금 하는 프로젝트만 정리하고 한국으로 갈게. 한 달이면 될 거야. 한국에서 내 이름 걸고 건축 디자인 회사를 해보고 싶어. 한국에서도 이쪽 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할아버지 걱정돼서 미국에 못 있을 것 같아. 그래, 우리 아들 기특하다. 엄마 먼저 가서 할아버지 살피고 있을 테니까
잘 마무리하고 돌아와. 한국에서 보자.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년 만에 본 아버님은 부쩍 야윈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버님, 식사 잘 못하세요? 왜 이렇게 말랐대? 그래도 민호애미가 해주는 밥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금방 식사 차릴게요. 아이고, 농담이야, 농담. 오느라 고생했을 텐데 좀 쉬어. 늙으니 밥은 천천히 해도 된다. 비행기에서 하도 자서 잠도 안 와요. 아버님 좋아하시는 청국장이랑 생선 구워서 금방 차려드릴게요. 아참 아버님, 저 이제 여기서 지내려고요. 옆동 오가는 것도 힘들어요. 어차피 맨날 올 건데 그냥 여기 있으면 편하잖아요. 아휴, 저도 나이 먹었나 봐요. 저 방은 제가 쓰고 저 방은 민호가 쓰고 하면 되겠다. 그쵸? 아니, 민호도 같이 산다고. 네, 민호가 한 달 정도만 하던 거 정리하고 한국 들어오겠대요. 여기서 자기 건축 디자인 회사 차리겠다고요. 아버님 보고 싶어서 미국에 더 못 있겠대요. 어머, 아버님, 왜 울고 그러세요? 마음도 약해지셨나? 아버님의 눈물에는 참 많은 감정이 느껴졌어요.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자를 멀리 미국에 떠나보내고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보고 싶으셨겠어요. 저희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단 한 번도 그 어떤 것도 먼저 요구한 적 없는 아버님. 제가 왜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아버님의 모습을 보니 저도 코끝이 찡해지네요. 제가 온 후 아버님은 점점 기력을 되찾으셨어요. 병원에서도 크게 이상이 없다고 해서 한시름 내려놨어요. 아들이 오기로 한 날이 가까울수록 설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아버님은 꽤 바쁜 날들을 보내셨어요. 아들의 회사를 어디에 하면 좋을지 알아보고 싶으시다며 부동산의 소개를 받아 여기저기 돌아다니셨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 생기 넘치는 모습이어서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약속된 한 달이 지나고 아들이 돌아왔어요. 공항까지 마중 나간 아버님은 아들을 보고 이상가족이라도 만난 듯 눈물을 흘리셨어요. 감수성이 풍부한 아들 역시 할아버지의 눈물을 보고 함께 울더군요. 그 모습을 놀려야겠다 생각하며 저는 열심히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댔습니다. 아들은 한국에 와서 더 바빠졌어요. 아버님이 받은 건물 중에서 다행히 마음에 드는 건물이 있어서 직접 리모델링을 시작했죠. 한동안 집에도 오지 않고 그곳에서 지내더군요. 시간에 쫓기는 사람처럼 매달리는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들, 왜 이렇게 서둘러? 평소에는 꼼꼼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애가. 빨리 오픈해서 할아버지 보여드리고 싶어. 알잖아. 건강해 보이시다가도 한 번씩 아픈 거. 할아버지한테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 내가 할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랐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 아휴, 세상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네. 그래, 그럼 우리 같이 노력해보자. 엄마 도움 필요하면 얘기하고. 아들은 한국에 온 뒤로 하루도 쉬지 않고 개업 준비를 했어요. 결국 예상보다 훨씬 일찍 개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들이 회사를 차린다는 소식은 금방 소문이 났어요. 벌써부터 관심이 대단했죠. 저 아버님도 아들의 개업식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오늘 개업식을 하기까지 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기에 그 어느 때보다 아들이 자랑스럽고 기특하게 느껴집니다. 단상이의 아들이 참 늠름하고 멋져 보이네요. 마이크를 든 아들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이야기를 시작하자 모두 아들을 바라보며 아들의 이야기에 집중하네요. 저와 아버님도 서로 손을 포개고 아들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일과 앞으로 이 회사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이야기하던 아들은 자신의 바로 앞에 앉아있는 저와 아버님을 향해 시선을 옮겼어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저희 어머니와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제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여자가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고 들었어요. 지금의 저보다도 어린 나이에 저를 낳아 저를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일 없이 고생했던 우리 어머니. 인생의 전부를 저를 위해 희생한 어머니. 언제나 사랑으로 품어주신 어머니 덕분에 제 모든 시절이 반짝반짝 빛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들이 미혼모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던 사람들이 조금 놀란 듯 보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표정으로 저에게 감사를 전하는 모습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할아버지. 10살 때 제가 할아버지를 만난 건 운명이자 기적이었어요. 저를 믿고 저에게 아낌없는 투자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할아버지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돈으로 셀 수 없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그 경험들을 걸음 삼아 지금의 저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멋진 일들을 해낼지 옆에서 꼭 오랫동안 지켜봐 주세요. 할아버지, 아프지 말고 건강히 오래도록 저와 어머니 곁에 머물러 주세요. 아들은 눈가에 눈물이 고인 채로 저와 아버님을 향해 절을 올렸어요.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아들과 우리 가족을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내줬습니다. 좋은 날 절대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았는데 아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가 제 마음을 울리네요. 만지면 부서질까, 안으면 깨질까. 그렇게 품 안에 소중하게 키웠던 아기가 어느덧 자라 훌륭한 나라의 인재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보니 새삼 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옆에서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훔치는 아버님에게도 참 감사드려요. 우리 모자를 책임질 의무도 없는데 온 힘을 다해 우리를 사랑해준 그 마음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부디 더 오랫동안 우리 옆에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아버님의 남은 시간, 저와 아들이 받은 것보다 더 넘치는 사랑을 드리면서 그렇게 뜨겁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